지금까지 메가스리였고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인데요. 다우 지수는 400포인트 정도 상승하기도 했죠.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 시장을 먼저 좀 보고 가야 되는데, 금요일 날 이제 좀 많이 오르다가 이제 많이 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금리가 4%대를 상회하면서 기술주들이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잡 리포트 나왔는데 신규 고용 18만 7천 명,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상황인데 임금은 오히려 예상치 넘어서 0.4% 상승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제가 계속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장 들어서 이제 팔고 가자 이런 심리, 뭐 여름에 휴가인데 쉬고 가자 이런 얘기, 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월요일장 시작하고 다우지수는 다행히 금요일 하락을 모두 메우고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주들이 포진하고 있는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상승을 회복하지 못하고 목요일장 수준으로밖에는 회복을 못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마이너스 4% 이상 손실을 봤는데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아마존닷컴은 8% 이상 뛰어오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84% 정도가 S&P 500 기업들 84%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80%는 결과가 좋게 나오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서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올리냐, 이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버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추가 인상 지지한다 했고, 이제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윌리엄스는 최고 금리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0.25%포인트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좀 길게 인터뷰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내려서 경기는 안 좋아지고 금리는 거의 온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뿌려놓은 게 이제 먼저 일주일 전에 인터뷰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이 말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10일 날 나오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6월 달에 3%였고 이번에 3.1에서 3.3%까지 좀 이렇게 분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요걸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시장에서 이제 CME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9월 달에 금리 안 올릴 것이다. 지금 88%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에 확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작은 변수에도 급등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월트 디즈니하고 로블록스 실적 발표합니다. 근데 그다지 순이익이 안 좋아요.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목요일 날 알리바바하고 랄프로렌이 실적 발표하는데 두 회사 모두 소비 관련 주식들이죠. 상향된 EPS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소비 관련주들 조금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테슬라, 애플, 아마존 대형주들만 들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쿠팡이 하나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증권사에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포커스 맞춰가지고 자금 이동시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대형주들 가지고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주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시장에 적응하는 데 더 좋을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CFO 바뀌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죠. 근데 하지만 CFO 바뀐 게 핵심은 아니고요. 지금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크에서 인공지능 관련 포트폴리오 바꾸면서 비중을 줄여버렸다는 게 중요하고요. 머스크가 자율주행에서 조금 밀리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 차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GM에서 이제 계속 나오고, 그리고 저가 정책이 이제 약발을 다 했습니다. 저가 정책이 다음 분기에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기관에서 이거 그렇게 계속 이제 지켜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 부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24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지금 이 240달러대 밀리면서 이제 다시 250불 회복하는 이런 모습 보였는데, 기술적으로는 20주 이평선이 있는 220달러 초반까지 밀려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의가 아직까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5% 가까이 밀렸는데, 오늘 또 한 2% 정도 밀리는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지금 시즌 실적하고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러면서 20년 만에 가장 긴 어떤 하락세, 실적의 부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이 제대로 팔리지 않는 게 경기 침체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가의 아이폰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Z세대에서는 고가의 아이폰이 아니라 아주 저렴한 구형 옛날 폴드폰을 구매하고 있어요. Z세대가 지금 소비를 앞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시장에서는 서비스 분야가 메워주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셋이 언제 성공할 거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애플의 주가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봐야 됩니다.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 140달러 돌파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100달러 아래에서 매수하시라고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 목표가 140달러 왔으니까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계속 끌고 가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FTC하고 소송도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목표가를 20달러, 27달러 이렇게 장기 잡아놓고 오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떤 터닝 포인트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계속 쿠팡은 제가 좋지 않게 말씀을 드리다가 지난번부터 이제 2월 달부터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 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면 20달러 돌파할 거고, 그러지 못하라면은 아래쪽에 16달러 72센트 하락 돌파하게 되면은 전량 매도해 가지고 다시 또 조금 내버려 두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크루즈 기업입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노르웨이안 크루즈 갖고 왔는데, 제가 중소형주 보지 말라 그랬는데 갖고 왔어요. 대형주들은 이제 제가 계속 끌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아마존도 그렇고 이제 전량 매도해가지고 나오는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뭐가 올 것인가, 하반기에 뭐가 올 것인가를 보면은 지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기술주들은 좀 밀리고 있죠. 근데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인들의 일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즉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 쪽에 경기 침체가 좀 완만하게 지나가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어떤 쪽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크루즈도 많이 타고 있고, 크루즈 같은 경우에 지금 24억 달러 정도 유동성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순이익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2023년도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으면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무 구조를 보더라도 1, 2분기 실적이 이미 4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최근에 2분기 동안 기대치를 계속 충족을 하면서 3분기 순이익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고, 8월달 들어가지고 강력 매수 의견이 10개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기관들도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추세가 상향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매수는 20주 이평선이 있는 16달러 80센트 이 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버티겠죠. 17달러 기준으로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매는 아래쪽 50주 이평선이 있습니다. 15달러 60센트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6달러 설정하고 이후에 도달하면 다시 한번 설정하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였습니다. 17달러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요. 1차 목표가는 26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